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0일 금요 선택과 집중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는 2경주와 그리고 7경주 두 번의 A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라운드 7라운드입니다 7라운드가 금요 메인 최고의 선택입니다. 2라운드는 첫 번째 선택이자 A급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 외에 5경주, 6경주가 붙어볼 만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이세마 경주입니다. 자, 첫 경주는 혼합 4군 이세마 경주예요. 따라서 남방구 마필들은 3세마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첫 경주는 Despite Win 데뷔전에서 놀라운 기량을 과시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당시 인기도도 1위였어요. 그만큼 이 마필은 주행심사와 새벽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던 마필이었죠. Despite Win을 중심으로 꼬리 남은 한 자리 찾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마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러브킹 이지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 훈련 시의 모습이 좋아요. 3등급 메린피송, 4등급 다르마, 이런 마필들 상위군과 병합을 하면서 상위군을 상당히 잘 따라갈 정도의 탄력감을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린피송, 다르마, 이런 마필들과 병합을 하면서 밀리지 않아요. 러브킹이지 스피드와 힘을 겸비한 완성도가 높은 신예입니다. 데뷔전 기대가 되고요. 4번 바이스로열은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주행심사를 여러 번 출전하고 데뷔전에 임하는 마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합니다. 이런 마필들은 데뷔전에서 악벽을 보이거나 고전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마필이에요. 이렇게 딱 한 번이나 또는 주행심사 한 번, 주행연습 한 번, 이런 식으로 딱 하고 출전해야죠. 이렇게 능력검사를 여러 번 한다? 불안해요. 최저배당을 형성하겠습니다. 마지막 주행심사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순발력도 괜찮고 종반 힘도 있는 모습이고 외곽에서 힘을 쓰고도 종반 여력이 있는 탄력이었기 때문에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 많은 주행심사를 거치면서 힘도 많이 차올랐을 테고 완성도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어쨌든 당일 환수 메리트, 배당 메리트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6번 카탈리나 마린입니다. 이 카탈리나 마린도 데뷔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던 마필인데 외곽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던, 고생을 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스피드만큼은 순간 탄력, 스피드,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매서운 스피드만큼은 이번 경주 우승 후보인 디스파이트 윈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개만 깔끔하게 나와준다면 이 카탈리나 마린 역시 이번 경주 주목해야 될 입상권 전력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자,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9번 브리도 프린스가 일본 01초대로 주파를 냈고 역시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텐데요. 안쪽에 강마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자, 첫 경주는 일단 디스파이트 윈, 카탈리나 마린, 바이스로열 이 3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앞서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여기 도전 세력 2번 러브킹이지, 9번 브리도 프린스까지 있겠는데요. 자, 순서대로 한다면 7번, 6번,
4번, 2번, 9번 요런 순서대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꼽아볼 수 있는데 매력 없고 외곽이고 요런 점 등을 좀 참고를 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이경주 금요 첫 승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6등급 1200.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첫 번째 선택입니다. 금용 한방 집중 막권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있는 두 마리, 스카이영, 전설의 순간, 이 두 마필이 주목을 받을 텐데 뭐 두 마필 다 좋습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인기 순위에서 살짝 밀릴 9번 모르페우스라는 마필입니다. 모르페우스 일단 마필의 가격이 눈길을 끕니다. 1억짜리 마필이에요. 1억짜리 마필인데 요 마필도 주행심사를 3번이나 받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살짝 좀 다운시켜야 정상인데, 자, 두 번째 주행심사와 세 번째 주행심사의 기간이 5개월 차에 5개월의 틈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뭐 보통 뭐 한 2주나 3주 간격으로 꾸준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마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을 가지고 보는데, 자, 이 5개월의 틈을 가진다는 건 두 번째 주행심사 이후에 많은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적용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모르페스 기록 자체는 이때도 뭐 통과를 무난하게 하는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마필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또한 여름도 있었고 무더운 여름도 있었고, 자, 그러한 것을 피해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 데뷔전을 가져갑니다.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500km대의 체형에서 나오는 밸런스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스피드감, 폭발력 좋습니다. 말생김새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생김새 안 좋은 말이 뭐 1억에 팔리겠습니까? 모르페우스 잠재력 월등한 출중한 모르페우스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를 A급으로 풀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선택입니다. 주목해야 될 마필은 9번 모르페우스. 여기 한방 집중, 한방 선택하는 마권, 현장에서 임팩트 있게 또 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 제대로 한번 붙여먹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세 번째 경주입니다. 6등급 1200 모두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브리도 위저드, 브리도 위저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겠죠. 인기를 모을 마필이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주행심사를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인정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4번 브레통치도 기록 자체는 두 마필이 크게 차이는 하지 않아요. 둘 다 근조주루입니다. 근조주루에 1분 01초 9, 1분 02초 1, 0.02초 0.2초죠. 0.2초 차이입니다. 0.2초 차이로 두 마필이 모두 상당히 양호한 출발 능력과 종반 힘을 과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두 신의 이강 구도가 조금은 뚜렷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전 세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쪽에 하이챔프 역시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요. 하이챔프 또한
뭐 기록 자체는 뭐 포화주로 1분 0327이기 때문에 그렇게 돋보이는 뭐 기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필은 지금 훈련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온 마필이에요. 뚜렷한 훈련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행심사 내용이 안 좋기 때문에 인기 순위는 밀려요. 하지만 매력적인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선 8번 환희의 문, 10번 원더풀 케이렌, 12번 플라잉 레이서, 이런 마필들이 관심을 끄는 마필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플라잉 레이서, 원더풀 케이렌은 완벽한 복병감 배당 마필. 원더풀 케이렌은 인기를 뭐 전혀 모으지 않겠죠. 플라잉 레이서는 인기 한 3, 4위권 정도를 모을 텐데 역시 외곽을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 내용 자체 그리고 훈련 시의 모습을 감안할 때 4번과 6번 2강 구도를 위협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메리트가 없는 마필이에요. 주목을 받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일단 4번, 6번을 공략하면서 12번까지 안고 가는 건 이건 배팅 전략에도 전혀 맞지가 않죠. 12은 일단은 공략권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게 이번 레이스에서는 뭐 정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4번과 6번 2강 구도가 뚜렷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 6번 도전 세력으로 말씀드렸던 훈련 성과 좋은 2번 그리고 복병마 10번 뭐 그 외에 좀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8번 환희의 문, 9번 눈부신 길 이런 마필들까지 한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8번, 9번 일단은 4번, 6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뭐 밑에 제가 그러나 드렸던 마필들을 뭐 3복이나 또는 뭐 10번 같은 마필들은 복성식을 사더라도 소액으로 사도 환수가 나와주는 그러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공략 방법을 좀 활용해서 방어권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4번과 6번 두 마필이 돋보이는 3경주입니다. 4번 불의 통치, 6번 브리드 위저드 두 마필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6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6번 베스트 리더 단독 선행으로 직전 입상을 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모을 겁니다. 근데 과연 능력에서도 이 마필을 인정해야 되느냐. 직전 경주 너무 편했어요. 전개가. 과연 이번에도 그러한 전개가 나올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 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능력 있어 보이는 신예 이 빅더 파티가 주행심사를 치르고 나오면서 마필이 예전과는 확 달라졌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 자체가 지금 1분 00초 9예요. 1분 00초 9 1분 1초 정도로 이제 보면 되겠는데 타임이 라스트가 12초 1이 나옵니다. 사마롱이 35초가 나와요. 주행심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주행심사에서 이 정도의 타임이 나온다. 물론 뭐 직선줄에서 추진은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인상적인 타임이다. 13% 줄함수율 이 정도에서 이 타임이면 뭐 이 정도 6등급 편성에서는 왕노릇도 가능하다. 구간 타임이 너무 좋아요. 이미 1200도 뛰어본 경험도 있는 마필이고 그래서 빅터 파티가 출발 지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요. 자, 이 33조에서 두 마필을 동반 출격시켰는데 외곽에 있는 가장 외곽을 차지하고 있는 썬더공주 이 썬더공주도 직전 경주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에이스 파이팅, 강서불패, 북영라이언, 빛나는 길 이 강편성을 만나서
뭐 순위는 6위에 머물렀습니다만 경주 내용이라든지 또는 타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쟁력이 충분하거든요. 현 등급에서. 근데 6월달에 뛰고 오랜만에 나옵니다. 공백이 길었어요. 그리고 그 공백 기간 동안 마필의 전력은 더욱더 상승했다. 훈련 시의 흐름이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이번 경주는 33조의 두 마필이 핵심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33조의 두 마필. 자, 그래서 인기를 몰 6번 6번 베스트리더, 그리고 4번 다이아 그릿, 이런 마필들 64, 저는 이 64 막건은 정말 곤란한 막건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6번을 중심으로 공략하더라도 1번과 11번을 끼고 가야 되고, 4번을 중심으로 끼고 공략을 하더라도 1번과 11번을 끼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베스트리더가 직전 경주 전개가 상당히 편한 가운데 입상을 해냈고 결승선 통과할 때 큰 여력은 없었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다이아 그릿은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은 없었습니다만 경주 내용이 베스트 리더보다는 좀 힘을 많이 쓰고 레이스를 풀어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이아 그릿의 가능성을 베스트 리더보다 결코 낮게 볼 수는 없다. 물론 주로 함수열이라든지 전개 능력 이런 거는 베스트 리더가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바로 그 훈련 성과가 베스트 리더가 한 80이라면 훈련 다이아 그릿은 한 90까지 뽑아냈기 때문에 훈련에서 다이아 그릿에게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전략은 개인적으로 1번과 11번 33조의 두 마필을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4번을 이렇게 엮어두는 방안, 6번을 이렇게 엮어두는 방안, 이렇게 크로스 배팅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한집 승부가 쉽지 않다라면 요 막건도 매력이 좀 떨어지고요. 4번, 6번 한 배당에 비해서 메리트가 너무 없어요. 저 배당 한 두 번째 정도 배당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판단입니다. 33조의 두 마필이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이번 경주 1번과 11번, 여기를 4번과 6번을 통해서 크로스 배팅을 하는 전략 한번 찾아볼 수 있겠고요. 자, 충분히 배당도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경주예요. 광축이 없습니다. 배당을 한번 뽑아줄 수 있는 마필 잠깐 살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9번마 데이 바이 데이, 7번마 순천여왕을 한번 주목해보고 싶다 라는 판단이에요. 순천여왕, 데이 바이 데이, 이런 마필들을 배당권으로 한번, 데이 바이 데이는 어느정도 인기를 좀 모을 마필로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9번을 끼고 1이나 11이 오면은 환수가 좀 나와주는 그러한 막권이 형성될 수 있겠죠.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6번과 4번을 너무 과신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 키는 분명히 33조의 두 마필 1번과 11번이 안고 있습니다. 4번, 6번, 9번 또는 7번, 이런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1번과 11번 두 마필 가운데 축을 세워서 공략한다면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11번 가운데 조금 더 현재로서는 출발 지점에 1번 빅터 파티가 조금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외곽에 있는 11번 썬더 공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5경주입니다. 5라운드 두 번째 선택입니다. 금요금마 두 번째 선택, 5번마와 6번마 인디 초이스와 5번마와 4번마죠. 운주오션, 오사 두 마필이 주목을 받겠죠. 주목을 받겠습니다만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아이윌 비프리입니다. 아이윌 비프리. 이 마필이 지금 3등급에 올라와서 조금 장기간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3두가 모두 4세예요. 운주오션이 비교적 경주 경험이 좀 부족한 가운데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대주다라면은 인디초이스와 아이윌 비프리는 거의 동일선상에서 지금 마필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성적은 인디초이스가 좋아요. 하지만 최근에 아이윌 비프리는 컨디션이 좀 다운돼 있었습니다.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약간 더위에 지친 모습을 보였던 아이윌 비프리가 상태가 확 올라온 거죠. 컨디션이. 여기에 부담 중량 51, 이용락 기수와 호흡이 괜찮았거든요. 이날만큼만 뛰면 사실상 경쟁력은 있다. 운주오션이 그때 아이윌 비프리에게 한 3마신 정도 이겼는데 끝걸음이 더 좋거든요. 아이윌 비프리가. 이번 경주는 1800입니다. 이때는 1600이었고요. 1800을 감안한다면 아이윌 비프리가 조금 더 마신차를 좁히고 격차를 좁히면서 치고 나갈 수 있었겠죠. 200이 더 머니까. 뒷심에서 더 위에 있었거든요. 아이윌 비프리. 그리고 컨디션이 이때보다 지금이 더 호전됐습니다. 상태가 뚜렷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찬바람 불면서 상태 호전된 훈련 시의 모습이 좋아진 한결 경쾌해진 아이윌 비프리. 사이즈로는 전혀 인기 마필들에게 밀릴 게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또 한 도 주목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톰메이트. 톰메이트는 이날도 노렸는데 너무 전개를 외곽을 돌면서 심하게 체력전을 펼쳤어요. 뭐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날은 뭐 입상권하고 거리가 있었고요. 이날은 전개만 좀 깔끔하게 풀었으면 입상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외곽 2번 게이트에서 김동영 기수가 앞에 가서 버텨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1번 게이트 김동영입니다. 이번 경주 선두권 공략 충분히 가능하고요. 선행과 선입을 다 풀어갈 수 있어요. 바로 옆에 발빠른 챔프고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욕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마필이 죽자고 달려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톰메이트는 챔프가 보내주고 그리고 챔프고 뒷선에서 영천 솔레미오 그리고 인기를 모을 5번 인디 초이스까지 아마 바짝 붙어줄 거예요. 그래서 톰메이트의 포지션은 한 3, 4위 내측 최적 전개 앞에 빠른 마필들 보내놓고 아이윌 비프리는 뭐 초반 포지션은 한 7, 8위권 정도 될 거예요. 잘 붙으면 한 5, 6위권까지 붙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3두가 힘싸움을 할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바로 톰메이트, 아이윌 비프리입니다. 두 마필을 중심으로 승부를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경주 두 번째 라운드 6번 아이윌 비프리 1번 톰메이트 이 두 마필을 주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6라운드입니다) 이번 6라운드 세 번째 선택입니다. 이번 경주는 석세스 플라잉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여기에 국대 히어로 2번과 7번 7번과 2번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레이스인데 자, 두 마필 모두 두 마필보다 사이즈가 좋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안정감 있는 충막간 스카이 질주를 놓고 풀어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택은 8번을 놓고 한방 집중막권을 끌어낼 경주에 있습니다.
스카이 질주. 스카이 질주가 직전 경주 첫 입상을 읽어냈는데요. 자, 뛰면 뛸수록 이 마필의 변화되는 모습 바닥을 쳤죠. 순위권 진입을 했습니다. 입상을 했어요. 물론 국대 히어로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 상승폭에서 스카이 질주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국대 히어로는 데뷔 전 바로 입상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스카이 질주는 경험과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힘에서 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개도 좋고요. 이번 경주가 1400입니다. 다실바 기수의 역할도 큰 무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세스 플라잉도 힘이 좋은 기대주로서 데뷔전부터 가능성을 보여왔던 마필이에요. 데뷔전이 아니고 이제 복귀전 이후 복귀전이었죠. 복귀전 1400을 띄웠고 직전 1300에서 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최영경 기수가 긴 글에 상당히 능해요. 취입도 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는 스카이 질주를 위한 경주다. 석세스 플라잉이나 국대 히어로보다는 한결 안정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카이 질주. 스카이 질주를 중심으로 세 번째 선택 메인을 앞두고 A급 메인을 앞두고 여기서 자금을 좀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적중에 자신이 있는 레이스입니다. 다음은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가 바로 최고의 선택 A급 메인입니다. 7라운드. 자, 이번 7라운드 최고의 선택으로 붙어봅니다. A급 메인으로 붙어봅니다.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금화 우노입니다. 인기를 모을 마필이에요. 금화 우노는 이날도 노리고 이날도 노렸습니다. 사이즈도 안 되는 마필을 계속 노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사이즈는 분명 현등급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최고 정점에 있는 마필입니다. 레이스가 안 풀렸고 전개가 꼬였고 이날은 상대가 잘 뛰었어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한 탓이 큽니다. 자, 이성재 기수에서 김호수 기수로 거쳤는데 최근 김호수 기수는 그야말로 승부의 화신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제 부산 A급 승부를 대부분을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만큼 최근 믿고 가는 기수가 김호수 기수예요. 출발지가 내려왔고 사이즈 좋고 전개를 풀어나가는 능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금화은호가 그야말로 믿음의 축이다. 믿고 가는 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외곽에 있는 파워플레인 직전 경주 입상을 해냈습니다. 오름세를 타고 있어요. 직전도 외곽이기 때문에 이건 외곽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 직전보다 레이스가 좀 빡빡해졌습니다. 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파워플레이는 직전과 비슷한 정도의 상태와 그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상태는 좋습니다만 더 좋아져야죠. 아직 어린 마필인데 크게 좋아진 게 없다. 이게 마체에서 기인하는 힘도 있어요. 이 마체가 적은 마필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좋아져도 티가 안 나고 전력 상승도 약간 무뎌지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체형이 주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주폭도 눈에 띄지 않고. 그렇다고 스피드가 확 변화가 와야 눈에 띌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외곽으로 밀려있는 파워플레인이 부담 중량은 소폭이지만 증가했고 여건은 지난번보다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추천 막권에 파워플레이는 없을 거라고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파워플레이는 없습니다. 인기를 모을 파워플레이를 삭제하고 A급으로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4번 금화오늘을 믿고 힘을 실어서 A급으로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다음은 8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8경주입니다. 5등급 12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 좀 강해 보입니다. 모토모토, 킹애니데이, 닥터 케인, 희망가람, 4파전 구도예요. 4파전 구도입니다. 자, 이 4파전 구도에서 축을 잘 세운다면 뭐 적중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축은 바로 닥터 케인이 축마 역할을 해줄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기복을 보였어요. 외곽에서. 하지만 전개를 좀 5번 영광의 글로리와 경합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뺐어요. 2살짜리 어린 한 마리이기 때문에 전개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에는 선행 유력합니다. 선행을 했을 때 못했을 때 경주력 차이가 나는 닥터 케인이 직전과 같이 영광의 글로리 정도의 페이스를 앞에서 끌어줄 마필이 없습니다. 모토모토가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마로 판단되지 않아요. 그리고 닥터 케인의 순발력을 방해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닥터 케인이 선행 그리고 꼬리찾기 4파전 구도에서 이번 경주는 4파전 구도에서 9번을 중심으로 3번, 4번 그리고 10번. 자, 이 가운데 4번과 10번은 순발력 그리고 3번은 힘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9번마가 정리를 한다면 외곽에 있는 마필보다는 안쪽에 순발력 좋은 마필과 힘 좋은 마필이 전개상 유리합니다. 9번을 끌고 4번, 10번이 전개를 할 테고 3번이 갈 텐데 10번은 외곽에서 4번은 안쪽에서 결과적으로 구사막군이 힘을 조금 더 써야 되는 조금 9템보다는 유력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선두권을 추격하다가 퍼지면 3번이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죠. 요런 전개로 한번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당일 현장에서 체중 체크만 잘 이루어진다면 8경주는 이렇게 적중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레이스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병권들이 그렇게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경주예요. 자, 마지막 9경주로 넘어갑니다. 9경주입니다. 4등급 16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를 고려하고 있어요. 뭐 마지막 선택 겸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승부로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오늘 저녁이나 내일 현장에서 결정을 할 예정인데요. 자, 입상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베르다 매력있는 공략 대상 가운데 한두고요. 라이트세이버 역시 매력있는 공략 대상이죠. 장산 디파이는 인기 마필이고 닥터 브라운도 인기 마필입니다. 마이티 스톰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테고요. 황후장사까지 입상권 전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수의 마필들이 이번 경주 입상을 두고 접전을 펼치는 구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닥터 브라운의 잠재력
장산 디파이의 훈련 성과가 상당히 높아요. 이 두 마필이 일단은 인기를 모으는 이유를 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자, 이 최저배당 구도를 깰 수 있는 마필이 분명히 이번 경주는 존재해요. 해당 거리에서 상당한 위력적인 걸음을 보여줬던 베르다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외곽에서 강한 도전을 펼칠 황우장사의 능력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직전 3위를 차지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4번과 5번 두 마필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1번과 11번 또는 6번과 마이티 스톰과 3번 라이트세이버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경주예요. 자, 마지막 경주.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5번, 4번, 그리고 1번, 11번, 3번, 6번, 2강, 2중, 2도전 요런 분배를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서 압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마필이 나온다면 승부까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구경주 5사로 쉽게 마무리 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상 금요 9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10월 20일 금요 선택과 집중 시간이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좀 더 알찬 내용, 압축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겠습니다. 팬 여러분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